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차종별 취등록세율, 그리고 취등록세 면제와 감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뭘까요?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등록세는 뭘까요?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고 자동차는 등록을 하니까요. 그럴 때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차종별 취등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이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일단 관심이 있는 일반 그리고 영업용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경차의 경우는 원래 취등록세가 4%입니다. 취득세 2%, 등록세 2% 해가지고 4%인데 작년까지는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가 됐었죠. 근데 2019년 들어오면서부터 경차 면제가 없어지고 50만 원 감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50만 원이 넘으면 50만 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부분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보통 많이 구입하게 되는 그 5인승 승용차나 아니면 7인승, 9인승 승합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5%, 2% 더해서 7%가 부과가 되고요. 11인승 이상, 카니발 11인승이나 스타렉스나 솔라티 그런 차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5%의 세금이 붙고요. 그리고 포터나 봉고3 같은 그 영업용 넘버가 아닌 일반 넘버의 화물차도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전 차종이 4%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보시면 다마스나 라보처럼 경차로 분류되는 그런 영업용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는 50만 원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에만 50만 원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업용인 경우에는 경차나 다른 모든 차들이 전부 다 4%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이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근데 모든 제품에는 부가세가 들어가죠.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는 가격표에서 보는 그 전체 가격이 7%나 5%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가격 중에서 공급가액, 그러니까 세액 11분의 1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7%나 5%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는 4급까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까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급에서 14급까지,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중환자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에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되고요. 근데 모든 차량에 다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cc 이하의 승용차, 보통 소나타 정도로 분류되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죠. 그러니까 그랜저 같은 경우는 2000cc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7인승 이상의 승용차, 그러니까 7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보통 SUV 차량이겠죠. SUV 차량은 2000cc가 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7인승 이상의 SUV 차량은 2000cc가 넘더라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러니까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카니발 11인승이나 스타렉스, 그리고 솔라티 15인승까지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다 면제되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장애 등급별 면세 혜택은 어떻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세금의 종류는 차값에 포함된 개별 소비세, 그리고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와 채권, 그리고 차를 타면서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이 모든 세금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취등록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격에 원래 5% 붙어있는 개별 소비세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1.5%를 인하해서 지금 현재는 3.5%가 붙어있는 건데 원래는 5%가 붙어있거든요. 이 개별 소비세도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2000cc 경우에는 신차의 경우 1년에 52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죠. 연간으로. 이 자동차세도 면제가 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그 자동차에 붙는 거의 모든 세금이 다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각장애 4급은 취등록세 면제가 된다고 똑같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는 면제가 안 됩니다. 개별 소비세는 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취등록세와 채권과 자동차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 4급 이상의
이제 일반 장애 등급 경우에는 그 채권 있죠. 채권 뭐 10만 원이나 안팎으로 나오는 그 채권은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개별 소비세나 취등록세나 자동차세는 면제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차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의 취등록세가 50만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래는 경차에는 취등록세가 4% 부과됩니다. 근데 그 4%를 지금까지는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원래 경차에 취등록세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4%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감면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감면의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의 전액 감면에서 2019년부터 변경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몰 조항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논의를 또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금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기아 모어닝의 가솔린 1.0 모델 럭셔리 트림을 구입하면 1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등록세가 50만 원 이하이므로 면제가 되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을 구입하면 1445만 원입니다. 취등록세는 공급가액 기준이니까 나누기 11 곱하기 10 하면 공급가액이 1313만 원 정도이고 세율 4%를 적용하면 52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50만 원을 감면을 받으면 2만 5천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가장 비싼 경차인 레이 LPG 프레스티지 트림에 풀 옵션을 하면 1893만 원입니다. 그럼 취등록세가 18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50만 원 감면을 받아서요. 이 금액이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다자녀 할인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감면의 한도가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에는 원세율이 7%인데 140만 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고요. 7인승이나 9인승까지의 승용차는 원래 7% 세율인데 200만 원 한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11인승이나 15인승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원세율이 5%인데 200만 원 한도로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보통 세단과 5, 6인승 SUV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7, 9인승 승용차에는 7, 8인승 SUV와 9인승은 카니발 스타렉스 등이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11인승, 15인승은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11인승과 솔라티 15인승까지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11인승 이상 승합은 원세율이 5%이기 때문에 차량 공급가액이 4천만 원까지 전액 면제가 됩니다. 구입 범위가 좀 넓어지죠. 근데 7인승에서 9인승까지는 그 원세율이 7%이기 때문에 2,857만 원까지 공급가액이 전액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6인승 이하의 승용차에는 7% 원세율은 같지만 14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공급가액 2천만 원 이내에서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감면 한도를 넘기게 되면 넘긴 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총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페 2.0D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노 옵션으로 사면 5인승은 3,868만 원, 7인승은 3,932만 원입니다. 5인승은 246만 원, 7인승은 250만 원의 취등록세가 나오는데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면 5인승은 106만 원, 7인승은 37만 원의 취등록세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꽤 나죠. 혹시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혜택입니다. 이 혜택도 매년 줄고 있어서 2019년 현재 취등록세 14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도 계속 준다고 합니다. 2019년에 140만 원인데 2020년에는 90만 원으로 줄고요. 2021년에는 40만 원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0만 원 감면 외의 금액은 전액 부과가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를 넘기면 또 50만 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고차의 취등록세입니다. 세율은 신차와 동일한데요. 여기에는 중고차는 구매 가격이 있고 또 과세 표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높은 금액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그 기준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내 차의 맨 처음 출고 가격이거든요. 출고 가격에 그 경과 연수별로 이제 감가되는
그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 가격은 맨 처음에 차를 사게 되면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막 1,000만원, 1,500만원씩 BMW 같은 경우에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할인 금액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내가 7,000만원짜리 차를 1,500 할인받아서 5,500에 샀다. 그러면 기준 가격이 5,500이 되는 게 아니고 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기준 가격은 할인 금액을 포함한 차량의 출고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과 연수별 잔가율은 2019년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2019년에 제작했다 하면은 1년 미만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이 적용되고 2018년 제작은 1년, 2017년 제작은 2년이 적용돼서 그 기준 가격에 이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으로 중고차 세금을 내게 된다면 만약에 연차가 연말에서 연초로 딱 바뀌게 되면 과세 표준이 한 단계 넘어가거든요. 옆에 칸으로.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이렇게 잔가율이 떨어지면서 과세 표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에서 적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차량을 구입하셔야겠습니다. 중고차의 취등록세는 이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중고차 매매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중고차 등록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중고차 등록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차량 가격을 입력하는 게 있고 거주 지역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차량 가격을 2천만 원으로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거주 지역은 서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 산타페 기준이니까 승용 시리즈승에 2022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2천만 원이니까 세금이 153만 원 나온다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제 차가 2018년식인데 2019년형이니까 지금 2천만 원에 판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인한테 2천만 원의 차를 구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계산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시가 표준액을 조회해야 되는데요. 요걸 체크해 주시고 밑에를 보시면 자동차 명을 입력해 주세요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 명과 자동차 형식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여기 형식 번호가 나오죠. 이건 제 차의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형식 번호입니다. 기준 가격이 3,54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는 기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을 하고 제작 연도를 만약에 2019년형이니까 2019년식으로 바꾸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잔가율이 2,78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2천만 원에 지인한테 샀어도 승용차 가액이 2,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2천만 원 샀을 때 세금 150만 원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은 내가 차를 싸게 샀다고 해서 그 차 가격에 맞춰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차량 산 구매 금액하고 요 과세 표준하고 둘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차의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매년 바뀌는 감면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 시점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